자, 오늘 할 내용이 뭐냐면 마그마의 생성입니다. 자, 위에 조금 더 쓸 거야, 위에. 자, 마그마의 생성 조건인데 기본적으로 마그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암석들이 녹아서 마그마가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암석들이 현재 녹아서 마그마가 되는 그 여러 가지 메커니즘 과정들을 말할 겁니다. 자, 참고로 마그마가 된다는 것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암석이 마그마가 될 것이다. 암석은 고액기 중에 뭐다? 고체. 마그마는 액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물질의 상태 변화. 물질 상태라는 것은 고액기인데 그 상태 변화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질 상태, 고액기. 참고로 과거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거야. 물질 상태를 현재 보면 일반으로 나타내는 이 모식도인데 현재 고체 같은 경우에는 입자 안의 거리가 따닥따닥 붙어있는 형태고, 근데 액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점점 입자 안의 거리가 점점 넓어지고 입자의 운동성이 활발해지는 이런 관계를 모식적으로 표현한 거지. 이 그림 본 적 있죠? 자, 그림까지 좀 그릴게, 간단하게. 자, 그럼 생각해 보실 게, 자, 고체에서 액체, 기체, 당장 얼음 같은 경우에 이게 녹게 되면 액체가 되고 더 가열시키면 나중에 수증기 기체가 될 거잖아, 맞지? 그 말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거지. 맞지? 자, 그리고 온도 변화 외에 다른 물리량 변화도 있습니까? 자, 대표적인 예로 이런 얘기 했잖아. 우리가 고깃집 갔을 때, 작은 가스 버너 있죠? 부탄가스 꽂아가지고 이제 고기 구워 먹는 데 있잖아? 가스가 잘 안 나와. 막 꺼내가지고 막 흔들지. 출렁거리지. 부탄가스란 말을 썼지만 안에는 무슨 상태야? 액체인 거지. 뭐냐면 이 작은 공간에 원래 이 가스가 공기중으로 나오면 다시 기체가 됩니다. 이놈들을 현재 이 작은 곳에 막 밀어 넣은 거지. 그러면 입자 안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좁아지는 거지. 가까워져서 뭐가 되는 거야? 가까워져서 액체가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입자 안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액체가 됩니다. 만약에 더 큰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고체로 바뀝니다. 고체로. 되겠지? 자, 그러면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 역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기체를 압력가하면 액체, 액체를 압력가하면 고체 되듯이 고체에서 액체, 기체가 되려면 반대로 압력을 낮추면 된다는 거지. 되겠지? 자, 그러면 만들어지는 과정 좀 설명해 봅시다. 자, 암석이 마그마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거나 또는 압력을 낮추면 된다. 자, 그러면 마그마 생성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두 가지를 말한 겁니다. 온도를 상승시키거나, 자, 온도 상승시킨다는 말은 열을 가하는 거지. 그래서 암석에 주변에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애들이 있다면 열 공급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마그마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압력 하강. 위에서 다 한 말입니다. 온도를 높이거나 압력을 낮추거나. 자, 근데 압력을 낮추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물속 들어가면 압력 어떻게 되지? 수압이 높아지지? 마찬가지야. 물 대신에 이제 흙일 뿐이야. 땅일 뿐이야. 땅속 들어갈수록 압력은 높아지겠지?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려면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와야 돼? 아니면 더 내려가야 돼?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올라오는 곳이면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지. 지구 내부에 올라오는 곳이 있습니까? 뜨거운 풀룸. 또 멘틀의 대류에서 상승부가 있었지? 이것들이야 다. 됐나? 그곳에서는 땅 속이지만 밑에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면서 암석 덩어리가 녹아버립니다. 올라오는 그 과정만 거쳐가지고. 열 가하는 게 아니라. 됐지? 자, 그래서 지구 내부에 상승하면 압력 하강함으로써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지구 내부에 상승할 수 있는 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멘틀 대류의 상승부나 플룸 상승류. 물론 플룸 상승류는 멘틀 대류 상승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발산 경계죠. 그리고 플룸 상승류도 발산 경계와 또 뭐 있죠? 열점 있지? 이런 것들이 되겠지. 자, 그런데 지구과학에서는 지금 마그마 생성 조건에 이 두 가지 말고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물. 물이 공급되게 되면 마그마가 잘 만들어집니다. 자, 뭐냐면 암석이 물을 포함하게 되면 녹는 온도가, 용융되는 온도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원래 1100도에 녹아야 될 애가 물을 가졌더니 1000도씨만 되더라도 녹는다는 거지. 이렇게 녹는 온도 자체가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용융이란 말은 녹는 걸 말하죠. 녹는 온도를 말한다. 그래서 그 녹는 온도 자체가 하강을 합니다. 감소를 합니다. 좀 더 낮은 온도에서도 녹을 수 있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이 용융 온도는 다른 말로 용융점 또는 녹는 온도, 녹는 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다 같은 말이지. 자, 그러면 물을 포함하면 왜 녹는 점이 떨어지느냐? 왜 낮은 온도에서 녹게 되느냐? 이겁니다. 자, 물이 광물 봐봐. 잠깐만 봐봐. 여러분들 위에 고체 그림에서 원래 고체 암석 입자들이 있겠지? 입자들이 막 따다닥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물질이 있어. 사이사이 입자 사이에 다른 이물질이 있다. 그러면 입자끼리 서로 결합하려고 하는, 서로 잡고자 하는 그 결합력을 강화시킬까 약화시킬까? 사이사이 서로 손잡으려 하는데 그 사이 다른 놈이 끼어 있는 거잖아. 그럼 쉽게 녹을 수가 있다는 거지. 녹는다는 건 떨어진다는 건 바로 액체로 변한 거기 때문에 액체, 지금 고체 액체 되면 좀 더 입자가 떨어진 거잖아, 맞지? 그래서 다른 이물질들, 꼭 물뿐만 아니라 이물질이 있으면 녹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합금 중에서도 일부러 녹는 점 낮추려고 다른 금속들을 합쳐가지고 녹는 점 낮춰서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야. 그래서 결합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봐봐. 이렇게 물을 가지고 있는 애들 뭐라 부르냐면 함수광물이랍니다. 물 숫자, 함, 포함. 물을 가지고 있는 광물. 자, 근데 대표적인 예가 이런 애들, 몰래 두 가지 정도 얘기할 건데, 얘들 이런 거야. 원래 이 광물들이 안에 깨보면 안에 물방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물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H2O. 그러면 광물을 이루는 여러 가지 입자 중에, 원소들 중에 H와 O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온도, 압력 조건이 되면 이들이 결합해서 H2O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래서 현재 보면 내뱉어낸다는 거지. 방출하게 된다는 거지. 되겠나? 그래서 물방울을 가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H2O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방출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예가 각삼석과 운모. 자, 운모는 아주 얇은 판으로 되어 있는데 뭐 백운모도 있고 흑운모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들이 물을 만들어서 내뱉어내는 것, 탈수라 말할 수 있다. 탈수. 자, 넘어갈게. 자, 지구 내부를 볼 건데, 자, 우리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원래 실제로 보게 되면 지각과 멘틀, 원래 외핵과 내핵은 성분이 유사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화학적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외핵과 내핵을 다시 나눈 건,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 상태지? 그래서 둘을 분리한 거지. 자, 그런데 이것보다 여기 보면 다양한 물리값들, 밀도나 온도나 압력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온도만 볼 거예요. 온도만. 여러분, 땅속 들어갈수록 온도 어떻게 되죠? 높아진다 그랬지? 자, 이겁니다. 자, 이게 지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자, 밑으로 내려갔다 온도 높아지고, 밑으로 내려갔다 온도 높아지고. 이 말이야. 계속 땅속으로 들어가서 온도 계속 높아집니다. 됐나? 자, 이런 분포가 돼 있다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실제 이 그래프가 정말 잘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정말 잘 나와. 자, 갈게. 자, 이 초록색이 지하의 온도 분포를 나타냅니다. 지금 가로축이 온도지?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깊이. 근데 깊이가 깊어지면 당연히 압력 높아지겠죠. 그래서 세로축을 깊이 또는 압력 두 가지 다 제시한 거지. 됐지? 다시 말하지만 깊이가 깊어지면 온도 높아지고, 깊이가 깊어지면 온도 높아지고. 됐나?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보라색, 다시 빨간색 변했지? 얘가 뭐냐면 용융곡선입니다. 멘틀의 용융곡선. 그러니까 멘틀의 녹는 온도를 깊이에 따라 어떻게 될 건지 쭉 표현한 거야. 자, 생각해봐. 지하의 온도가 초록색인데 이 선, 자, 빨간색이 좀 더 오른쪽에 있죠? 좀 더 오른쪽에 있단 말은 온도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지. 그 말은 어느 깊이에서 이 정도까지 가야, 이 온도까지 돼야지만이 녹는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 다시 이 깊이에서, 예를 들어 현재 50km에서 현재 이 초록색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50km 가면 땅속은 이 초록색 온도지?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있죠. 온도를 더 높여야 녹을 수 있다, 그 말이야. 됐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 이 빨간색보다 그러면 오른쪽이면 온도가 더 높은 거잖아. 참고로 이 곡선은 현재 용융곡선은 녹을 수 있는 경계선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경계선을 넘게 되면 다 녹아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고온과 저압 영역. 왼쪽 아래는 저온과 고압 영역이 됩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오른쪽이 고온 맞죠? 이쪽 가면 저압 맞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온도가 높으면 잘 녹지? 압력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잘 녹지. 그래서 이 용융곡선 자체가 밑으로 직선 쭉 돼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 돼 있는 거지. 온도 높고 저압이어야 잘 녹는다. 되겠나? 온도 높고 저압이어야 잘 녹는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경계가 돼 있는 거지. 이해되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빨간 기준으로 오른쪽이면 다 녹아있는 상태니까 액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왼쪽, 빨간 선의 경계로 왼쪽이면 다 고체가 될 겁니다. 그 말은 액체란 말은 마그마가 되었다 그 말이고, 고체란 말은 아직 녹지 않은 암석의 상태다 그 말이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 여기 파란색이 있는데, 곡선이 원래 여러분들 3개가 주어집니다. 뭐 하나 더 이야기하면 4개가 주어지게 되는데, 자, 이 파란색은 뭐냐면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 파란색보다 오른쪽이 녹은 거야, 왼쪽이 녹은 거야? 오른쪽이 녹은 겁니다. 되겠지? 좀 더 온도 높은 곳이니까. 됐지? 그리고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함수광물이 좀 많아. 그래서 물이 포함된 화강암 용융곡선, 이걸 표현하는 거지. 자, 하나 더 갈게. 자, 만약에 A 지점, A 깊이에 지금 A 깊이까지 가게 되면 이 초록색 이 영역이 있겠지? 아직 녹은 상태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놈이 녹으려면 이 용융곡선에 닿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 보라색 선에 닿으려면 오른쪽 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이러면 되겠죠? 만약에 오른쪽 갔다. 그러면 어떤 게 변한 거지? 그렇지. 깊이는 똑같은데, 압력은 똑같은데 온도만 높아진 거지. 그랬더니 녹는 거지. 자, 또는 위로 올라가면 온도는 그대로인데 위로 올라갔더니 압력이 감소하는 거지. 그럼으로써 이 선에 닿아서 녹을 수 있는 거지. 됐나? 그걸 그냥 그래프화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실제로 이 보라색은 멘틀의 용융곡선인데 물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래 이 보라색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이에요. 그러면 물이 포함되면 어떻게 되죠? 녹는 점이? 낮아지죠? 온도가 낮아진단 말은 오른쪽 갈까 왼쪽 갈까? 왼쪽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왼쪽으로 쭉 표현된 겁니다. 자, 봐봐. 여기 나와 있는 이 노란색이 바로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곡선이 된 거지. 기존의 것보다 좀 더 왼쪽으로 갔지? 온도가 좀 더 낮아졌다 그 말이지. 물을 포함하면. 됐나? 자, 이거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곳이 이런 곳이야. 이 내용을 지금 설명을 먼저 하고 정리할 건데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해령 같은 경우에 멘틀의 상승부죠. 자, 올라오면 압력 하강하면서 만들어지겠지. 참고로 해령에서는 무슨 암질? 무슨 암질이 만들어지지? 현무암질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열점도 플룸 상승류, 뜨거운 플룸 상승하겠죠? 역시 압력 하강하면서 마그마 만들어집니다. 무슨 암질? 역시 현무암질. 됐지? 자, 그리고 수렴 경계. 섭입하게 되면, 자, 섭입할 때 해양판이 들어가겠지. 근데 해양판이 들어갈 때 해양지각 또는 원래 해양지각 위에 여러 가지 해저 퇴적물들이 있겠지? 그 중에 일부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양지각과 해저 퇴적물에 있는 함수 광물로부터 이놈들이 들어가게 되면 함수 광물로부터 탈수,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에 주변 멘틀에다 물을 공급해 주는 거지? 맞나? 해양판이 들어가서 해양지각 들어가서 주변 멘틀에다 물을 뿜어주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멘틀은 물을 받겠지? 물 받으면 녹는 온도가 내려가. 그래서 멘틀 봐봐. 멘틀은 다양한 성분이 있겠죠? 잠깐. 멘틀은 다양한 광물들을 가지고 있겠지? 다양한 물질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녹는 점이 다 낮춰. 근데 기존에 녹는 점이 높은 애도 있고 낮은 애도 있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녹는 점을 낮춰버리면 다 녹는 게 아니라 녹는 점이 낮은 애들부터 우선 녹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것들이 뭐냐면 현무암과 성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봐봐,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 여기에 원래 암석이 있었어.
근데 얘가 그대로 녹아서 마그마가 됐어. 암석에서 마그마가 되었다. 그러면 입자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죠? 멀어지지? 그러면 전체 부피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지. 자, 부피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 마그마, 자, 암석에서 마그마 되면. 자, 그러면 부피가 늘었단 말은 질량 그대로입니다. 질량 그대로인데 부피가 늘어났어. 그러면 밀도는 감소하죠. 밀도란 말은 밀집되어 있는 정도니까. 질량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밀도가 작았단 말은 가벼워진 거야, 무거워진 거야? 가벼워진 거죠. 그럼 뭐 할까? 가벼워졌다 뭐 할까? 올라가지.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면 부피가 약간 늘어나면서 무조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까지가 대륙판이거든? 자, 마그마가 올라올 건데, 이게 대륙판이란 말은 원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판은 지각과 뭘 포함하고 있죠? 지각과 멘틀의 일부 상부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멘틀을 뚫고 그대로 왔어. 그리고 와서 대륙판 중에서도 대륙지각 닿게 되면 이제 대륙지각을 녹여버립니다. 대륙지각은 무슨 암질? 대륙지각은 무슨 암질? 화강암질이야. 화강암 뭐와 성분 똑같죠? 유문암과. 그래서 뜨거운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 대륙지각을 녹여버려. 그러면 대륙지각이 녹아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겠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친구들 잘 봐봐.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왔어. 올라와서 대륙지각에서 유문암질 마그마를 만들었어. 그러면 두 개가 섞여버리겠네? 기존에 올라오던 애가 있고 녹여서 만들어진 애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 유문암 잡게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섞여버리면 성질은 중간쯤 되겠지. 중간이 누굽니까? 안산암. 그래, 안산암 분출하는 거야. 수렴 경계는 그래서 안산암질이 중간에 섞여서 결과적으로 안산암질을 분출한 겁니다. 됐나? 근데 세세하게 문제를 물으면 여기서는 깊은 곳에 탈수가 일어났을 때는 어떤 암질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대륙지각 만나서는 대륙지각 녹여서는 무슨 암질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분출되는 건 뭔지 이거 다 물어본다고. 물론 이거는 2학년 수준에서 잘 세세하게 나눠서 묻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됐나?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정리하면 끝이야. 자, 변동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판의 경계를 말하죠. 자, 갑시다. 발산형 경계. 자, 발산형 경계는 멘틀의 상승부로서 멘틀이 올라오게 되면, 상승하게 되면 압력이 떨어지겠죠. 압력이 하강하면서 멘틀의 일부가 녹게 되는데 다 녹는 것이 아니라 부분 용융, 녹는 점이 낮은 애들부터 먼저 녹는다. 그랬더니 현무암과 유사한 성분을 가진다.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발산경계 또는 뜨거운 플룸 다 동일한 개념이야. 일단은 발산경계. 자, 두 번째로 수렴형 경계. 자, 수렴형 경계는 섭입을 하게 될 건데, 해양판이 섭입할 때 해양지각과 해저 퇴적물로부터 탈수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탈수. 함수 광물로부터 물이 만들어서 나온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온 물이 주변에 있는 멘틀에다가 물을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 멘틀은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녹는 점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근데 이 역시 부분 용융이 일어날 거야. 다 녹는 게 아니라 녹는 점이 낮은 애들부터 먼저 녹는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암질이? 역시 현무암질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제일 처음 만들어진 건 현무암질 마그마야. 자, 이거 현무암질 마그마를 줄여서 자, 현으로만 쓰겠습니다. 현. 이거 스몰 a를 할게. 스몰 a. 현. 자, 그러면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진 마그마는 부피가 약간 늘어나면서 밀도가 작아진다 그랬지?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그러면 이렇게 상승한 애가 쭉 올라와서 대륙판을 만나서 대륙지각까지 뚫고 올라가서 대륙지각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 대륙지각은 무슨 암질? 화강암질. 참고로 현무암질 마그마와 화강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비교했을 때 현무암질 마그마 온도가 더 높다 그랬지. 자, 고온의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와서 대륙지각 화강암을 녹입니다. 그러면 화강암은 유문암과 성분이 동일하다. 그러면 대륙지각이 녹게 되면
화강암질 또는 유물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역시 이거는 스몰 b라고 하고, 자, U라고 줄여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올라오던 현무암질과 새롭게 생성된 유물암질과 당연히 뒤섞이게 되겠지. 그러면 현무암질은 염기성, 유물암질은 산성, 두 개가 섞이면 중성, 바로 안산암질 마그마로 형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수렴 경계는 결과적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무슨 경계죠? 수렴 경계. 그래서 일본에 있는 후지산 무슨 암질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했지? 안산암질 이야기했지? 안산암 나온다고. 그래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결과적으로 분출이 됩니다. 자, 열점. 열점 똑같습니다. 열점은 1번과 똑같아. 열점은 뜨거운 플룸 상승하는 곳이죠. 뭐 멘틀이든 플룸이든 상승만 하면, 땅속 깊은 곳에서 상승만 하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용융점이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멘틀 일부가 녹는다. 그래서 역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이게 분출되게 되더라. 자, 이겁니다. 나중에 뒤에 정리 좀 하시고. 자, 해령은 발상 경계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자, 열점, 플룸 상승류,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자, 그리고 섭입하면 탈수가 일어나면서 주변 멘틀이 부분 용융하면 무슨 암질? 현무암질. 근데 이게 상승하면, 마그마가 상승하면 올라가서 대륙판의 대륙 지각을 닿아서 대륙 지각을 녹이는 거지? 그럼 무슨 암질? 유물암질. 자, 유물암질이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이 안산암질과 현무암질과 섞이게 되는 거였죠? 자, 두 개가 섞이면 결과적으로 안산암질이 분출되게 되더라. 이 말이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여러분들 지금 19페이지에 그림이 있을 건데 연결만 할게. 연결만. 자, 여러분들 A에서 A-란 말은 그대로 올라오는 거지? 압력 하강이 되는 게 열점과 발산경계.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요거 물 포함한 멘틀. 물 포함한 멘틀. 이거는 섭입대 여기를 말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B에서 B 다시. 이거 누구 거였죠? 물 포함한 화강암이었지? 화강암. 요거 유물암질 만들어지는 이 대륙지각 녹는 거. 이걸 말하는 거지. 이 그림에서 이 현재 그래프에서 다 우리가 배운 것도 나오는 거잖아. 됐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